이 경기도 60석에 가까운 경기도에서 예. 10석 정도밖에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예.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정치권 핵심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 선거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택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위성정당 만들기로 또 갑니다. 4년 전 총선 때도 참 문제가 많은데 또 반복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국민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예. 그 제도를 만든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연동형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 목적이 거대 양당만이 있을 때 국민들의 민의를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할 수 있는 정당들을 확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목소리들이 국회에 반영되게 하겠다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병리평, 그러니까 옛날 20대 때죠. 예. 그때와 마찬가지로 양당이 대부분의 그 비례대표를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눈속임이고 예.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서 이런 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 1인에게 권한 위임을 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옳지 않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지난번 대선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예. 반드시 위성정당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지금 발표를 나오는 걸 보면 그 공약을 자기는 지키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양쪽 다 부끄럽죠, 사실은. 이건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직하게 병리평으로 하자 이렇게 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동형을 하되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서로 협약을 맺고 예. 거기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든지 예. 저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안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딱 보니까 10석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굉장히 비관적 전망인데 이 전망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비관적 전망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현실적인 전망이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많은 주민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예. 당원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예. 또한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지 조사기관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그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30% 초반 내지는 지난주 금요일 같으면 이제는 29%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총선은 지금까지의 정부가 잘해왔느냐에 대한 평가 투표고요. 예. 그 다음에 대선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펼치느냐는 미래 투표입니다. 예. 이렇게 총선과 대선이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총선이 이렇게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29%인 셈이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60석에 가까운 경기도에서 예. 10석 정도밖에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예.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당정이 수직적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 서로 건강하고 예. 이런 그 서로 건설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즉 정부는 유일하게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예. 민심과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정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민심과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예. 만에 하나 좀 다르다고 한다면
그 점을 올바르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민심과 맞는 정책을 대신에 제안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서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예. 그리고 그 혜택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야 이제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음.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대통령실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정부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을 하게 되니까 공천 후보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즉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가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행히 정말 이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 지지도 29%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에서 왜 지지하지 않느냐를 보면 예. 가장 많은 1위 19%에 해당되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민생으로의 국정 기조의 대전환, 예. 그리고 또 단순하게 그냥 부분 이런 정책이 아니라 예. 경제 정책에 집중하고 좀 더 종합적인 일종의 산업 정책,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앞으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조금씩 나오는 내용은 이른바 가장 최근에 현안이 되고 논란했던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예.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특별 대담에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여당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하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 명품 가방에 대해서 예. 진솔하게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 예.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예. 그리고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것은 이미 말씀하신 제2부속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이제는 달라야 되니까 이제는 특별감찰관을 이제 임명을 시작하겠다. 이런 정도를 하면은 아마도 국민들께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좀 안심을 하실 겁니다. 이제 지역구 얘기 좀 해보죠. 성남 분당갑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명 후보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인사가 도전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인데 안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후보와 대결하는 게 더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된다. 분당 왜냐하면 사실 저 정치인에 있어서 연고가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보십시오. 성남시장 2번 했죠. 예. 경기지사 했죠. 그러니까 성남과 가장 연고가 있는 후보입니다. 예. 근데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간 건 사실은 피한 거거든요. 비겁한 행동이고 말이 안 됩니다. 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치인의 그런 정말 도의를 위해서도 예. 자기가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는 이 분당갑에서 자기가 그 정치적인 그런 뭐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정치인의 덕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고 여성 국무제 도입 같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치에서 갈라치기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 그다음에 성별 갈라치기 예. 이런 것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정치가 하는 역할은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예. 국민이 통합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지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정말 정치에서 해야 될 일은
국민 통합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